안녕하십니까. 댕전나라 공영방송 콩깐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공수처로 체포된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현대사에 윤석열 탄핵의 한 국면이 또 바뀌게 됩니다. 이런 날 우리 댕전나라 공영방송 콩깐소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윤석열이가 체포됐는데 일단 지금 이제 우리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장외 그 자유우파라는 사람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된 탄핵은 잘못됐다, 억울하다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면 거의 90% 이상이 지금 거의 달려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한테. 뭐 우리가 침묵하거나 그냥 이렇게 정치에 관심 없이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대세에 따라서 움직일 거니까 뭐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근데 너무 억울하다, 잘못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 잘못됐다 하면서 사기 탄핵, 국민의힘 사기 탄핵파 하면서 막 그러던 그 소위 자유우파라는 사람이 90% 이상이 어떻게 하면 99%인지도 모르겠어. 다 윤석열을 지금 지켜야 된다. 거기로 달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이거저거 한번 보다 보면 댓글을 달아놓은 게 있는데 뭐라고요? 소위 자유 애국 시민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났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 읽어볼게요. 두세 개만.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제가 무지했고 선동당했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잃지 않겠습니다. 공부하고 확인하고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일어났어. 그 다음 또 박근혜 대통령님, 그때 지켜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거는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맙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킵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이제 여기 아노미 현상. 지금 이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맙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 등골 지금 이꼴 되는 거는 이거 지금 이 현상이 지금 분석이 안 돼요. 이 뇌가 논리적으로 작동이 안 돼.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 논리가 지금 완전 뒤죽박죽 엉망진창.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지킨다고 하는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네. 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현상이야 이게?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행동의 근거로 무엇인가를 댄단 말이야. 그 합리화거든, 합리화. 나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 합리적인 무엇. 그렇지, 합리적인 뭔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이제 찾아내기 위한 건데,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들이민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지. 획가닥한 거지. 미친 거지. 어디 박근혜 대통령을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데 근거로 갖다 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진심인 사람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런저런 우리가 탱자나라 공영방송이라는 게 뭐 방구석 방송인데 우리는 자유시민 어떻게 생각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그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해서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알리고 또 잘못된 것을 우리가 그 자료를 만들고 언젠가는 책을 만들고 해서 그런 작업을 하려고 우리가 탱자나라 공영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취지는 우리의 가치를 내세우는 것. 그렇지만 어쨌든 출발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된 거를 밝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부당하다고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들 보면 그 중에서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금전적인 걸 원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 후원금도 없고 뭐 돈을 받고 그러지도 않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금 탄핵이 지금 잘못돼서 너무 억울하니까 지금 대한민국 자기는 윤석열을 정말 싫어한다. 윤석열이 누가 지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고 저 좌파들로부터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또 이재명 세상, 문재인 세상 다시 맞을 거냐. 절대 그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윤석열을 지키고 윤석열이 이꼬로 대한민국이야. 그런 사람들 생각은. 윤석열이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파라는 사람 안에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좌파다. 그런 사람들은 쓰레기다. 뭐 배신자다. 뭐 이렇게까지 격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 사람을 구독을 해놨기 때문에 한 번씩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와요. 그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받아들이겠어. 자기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야. 뭐, 지 맘이야. 자기 방법으로 그걸 선택했다면 좋아. 근데 윤석열이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좌파다, 배신자다, 막 이러면서 막 격앙이 돼 있더라고. 우리는 윤석열 비판하는데, 근데 나 우파거든, 좌파 아니거든. 윤석열을 지켜야겠다, 또 윤석열 탄핵은 막아야겠다, 라고 한다면은 뭐 좋아, 그건 그 사람의 자유야. 그런데 윤석열을 지켜야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는 그건 그 사람의 자유가 아니야.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을 지지할 거면 지지하란 말이야. 박근혜 사진 걸고 윤석열 지지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내 말은. 우리가 윤석열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윤석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이야.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칼잡이로 쓰인 사람이야. 또 스스로 칼잡이로만 쓰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칼이 되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해서 스스로를 휘두른 사람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가 뭐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징역 22년에 또 180억 원의 벌금을 때려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야? 최순실과 경제적 공동체, 그 뇌물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묵시적 청탁으로 그 뇌물을 강요했다는 거 아니야. 그 경제 공동체와 묵시적 청탁을 만들어낸 게 누구야? 윤석열이야. 한동훈이지. 윤석열이랑 한동훈. 한동훈을 꼽겨주세요. 왜냐면 한동훈이 실행자기 때문에. 그 윤석열과 한동훈이라고. 그럼 윤석열과 한동훈이 경제 공동체니 그다음에 묵시적 청탁이니 해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거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만 했어? 우파를 괴멸시켰다고. 윤석열이. 그리고 한동훈이. 그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려던 국가 세력을 다 아작낸 게 윤석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재수 장군 세월호 사건 조사한다고 하면서 이재수 장군을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아넣고 간 장본인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기무사 해체했잖아. 그리고 윤석열이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한다고 검사들 들이밀어가지고 그래서 변창훈 검사가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했는데 그래서 국정원에서 간첩 기능 없앴잖아. 그럼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의 종북 반국가 세력을 횡행하게 만든 거야? 윤석열이랑 한동훈이야. 문재인이 가고 윤석열이랑 한동훈에는 칼잡이로 쓰였을 따름이다? 그럼 칼잡이로 쓰인 것에 대해서 반성했어? 자기들이 그러면은 칼잡이로 쓰이면서 기무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종북 반국가 세력들의 암약이 있었던 거 자기들이 거기에 어떻게 속아 넘어갔는가?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면서 조작 사건 수사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국정원에 그때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구야?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사람이 그 위원장이었어. 거기 들어갔던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이석기 통진당 이석기를 석방해야 되고 통진당 해산은 그거는 어떤 날조한 거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국정원
그때 적폐청산위원회 뭐 국정원 뭐 발전위원회인가 뭐 개혁위원회인가 하는 이름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랑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국정원에서 간첩 잡는 기능 없앤 게 누구야? 윤석열. 그 자기들이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얘기했어? 얘기 한 마디도 안 했잖아. 그래놓고 국정원에 국정원장 임명하면서 자기가 가장 또 오른팔처럼 아끼는 검찰을 또 거기 기조실장으로 보냈잖아. 그러다가 서로 이제 싸우게 만들고.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그러면 그때 자기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사람을 뭐 적폐청산위원회 뭐 위원장으로 했다고? 그때 문재인 때 그랬잖아. 그 과정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구야? 그때 같이 검찰로서 그래 문재인한테 그래 그 문재인의 도구로서 따르면 치자 이거야. 자기는 그저 휘둘려진 칼이었을 따름입니다라고 치자 이거야. 그럼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얘기는 안 하고 심지어 어떻게 됐어? 최순실이랑 박근혜가 경제공동체라고 그랬잖아. 응? 그런데 종북 반국가 세력이 운영하는 유튜버랑 7시간 떠든 게 누구야? 그리고 종북 반국가 세력 목사한테 가방 받은 게 누구야? 그럼 가방 받으면서 언제 우리 조용해지면 통일을 위해서 큰 일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한 게 누구야? 김건희잖아. 그 김건희 어떻게 했어? 종북 반국가 세력이랑 놀아나고 있던 사람이 누구야? 그 처단했어? 그 지금 오늘날 여기 이렇게 이 윤석열이가 아닌 말로 아무런 변수가 없는데 12월 3일 날에 이르러가지고 윤석열이가 계엄을 하겠다라고 선포했던 거는 변수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명태균 구속수사.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한동훈이가 안 받았을 거야. 그런데 명태균에 대한 거는 한동훈이 받았겠지. 왜냐? 자기는 그 명태균에서는 딱 빠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개엄한 게 뭐야? 그것 때문이지. 사실 뭐 무슨 종북 좌파 때문에 개엄을 해.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나는 지금 잠깐 미친 것 같거든. 미쳤다기보다도 다 공범인가요? 공범. 사람이 한 번 속으면 피해자야. 근데 똑같은 일로 두 번 속잖아? 그럼 바보거나 공범이야. 바보 아닌가? 바보? 공범 뭐, 아니고 바보 아닌가? 바보라고 하기에는 그럼 대한민국이 너무 우스워지는 거잖아. 대한민국의 그 많은 세력들이 바보야? 윤석열은 바보야. 윤석열은 보면 바보라고 해도 무능력한 놈이야. 윤석열이가 나는 2시간밖에 계엄을 하지 않았잖냐. 부끄러운 일이지. 실패한 거지. 계엄조차 못한 거야 윤석열이는. 윤석열이가 그래 엑스포는 그래 그 못했다 치자 이거야. 근데 엑스포 때도 어떻게 했었어? 우린 다 역전했다고 생각했잖아. 아니 근데 바보 같은 짓 한 건데 바보네 바보. 무능력자라니까 윤석열은. 박근혜 보고 무능력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박근혜는 연금 개혁을 한 사람이야.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잖아. 그리고 박근혜는 종북 반국가 세력인 통진당을 해산한 사람이야. 계엄을 해서 해산했어? 아니야. 헌법재판소에서 이모저모 따지고 증거를 가지고 해서 통진당 해산시킨 게 박근혜 대통령이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 간의 어떤 그 대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 단핵 정국에서 보면은 있잖아. 박근혜 억울하다 이거는 이제 허울이고 보면 명목이 그냥 내세우는 그냥 무슨 뭐 지나가는 껌 씹는 소리를 사실 솔직히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 박근혜가 억울해가지고 그래 윤석열이를 지킨다 그러면서 있지. 그럼 그 윤석열이 그럼 막 바보가 윤석열이 그래서 옛날 얘기하면 뭐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윤석열이는 박근혜한테 잘못하다고 사과했잖아. 그러면서 근데 그때까지는 이해를 했어. 그래서 막 그 자유우파라는 사람들을 심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지지를 했어요. 내가. 그래도 사기 탄핵한 기회주의자들 국힘당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우파들의 그 뜨거운 마음은 어느 정도는 동정심이 있었어. 심정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힘당을 처단하고 빨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점을 다시 명예회복하고 단추를 바로 껴가지고 하자. 우파가 나는 심정적으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우파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보면은 똑같은 실수를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왜냐면 억울하면은 윤석열이 다 사과했으면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를 부당하게 헌법 탄핵 과정이 부당했던 거, 불법적이었던 거, 그리고 지금 박근혜 연금까지 박탈하고 집까지 뺏은 거, 뭔가 명예회복이라든지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 근데 어째 이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가 억울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잘못했다 그걸로 모든 거를 갖다가 용서를 해? 어떻게 내가 저지른 살인죄 뭐 살인죄 해당하지. 윤석열이는 변창훈 검사도 죽었지, 유재수 장군도 죽였지. 이재수 장군도 죽었지.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금전적인, 어쨌든 생명적인 그런 손실을 당한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 됐지? 오케이? 근데 그걸로 됐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막 윤석열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나 뭐 진짜 꼭지가 돌라 그래, 요즘 상황이. 그래서 공범이라고 하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라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잘했다는 거 아니야,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킨다는 거잖아. 탄핵을 잘했다는 거야.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의 무엇을 지킬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 어떤 걸 지킬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켜서 또 뭘 하겠다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겠다 얘기했잖아. 종북 반국가 세력이 횡행하게 만든 게 윤석열이야. 그 윤석열이가 자기가 종북 문재인의 칼이 돼서 설령 얘기했잖아. 칼이 돼서 윤석열의 한동훈이 종북 반국가 세력이 횡행하게 하는데 쓰였을 도구였을 따름이다. 근데 윤석열이가 뒤늦게 그걸 깨닫고 문재인과 싸웠다. 오케이, 이런 아주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잖아. 그러면 자기가 문재인과 싸워서 대통령까지 됐어. 사람들이 윤석열을 대통령 뽑은 이유가 뭐야? 이재명은 안 된다 했잖아. 그러면 윤석열이니까. 심상정도 아니고 그럼 윤석열이니까. 그래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어. 바란 게 뭐야?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라. 문재인, 이재명을 처단해라. 이거잖아. 그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사기와 살기, 광기로 허물어졌는가. 이것들을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 그렇지. 안 했잖아. 뭐 했어?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이재명은 문재인 정권에서 기소한 거야. 이 내용들. 대장동, 공직선거법이니 등등등 다 문재인 정권에서 한 거잖아. 위증죄만 그때 얘기했던 그 위증죄만 이 윤석열 정부에서 한 거야. 윤석열 정부에서 별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옳다거나 잡아놓고 이제 하자라고 이제 한 거지.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야. 문재인 정부에서 기소한 사건들을 수사를 시작한 사건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손끝 하나 건드렸어? 그러니까 말이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문재인 뺐잖아. 맞아, 뺐어. 응? 송철호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서 청와대 하명에 따른 부정선거 이 사건에서 문재인 뺐잖아. 윤석열이가 다 그렇게 한 거지. 다 윤석열 검찰이잖아. 지들이 한 짓이야. 그럼 그때야 윤석열이가 하도 박범계니 추미애로부터 견제를 당하고 해가지고 못했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은 그 이후에 지금 이 재판 계속 진행 중이잖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송철호 청와대 울산시장 사건 이거에 대해서 그럼 다시 그 수사를 했어야지.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계엄하면서 종북 반국가 세력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이제 29차례 걸쳐서 탄핵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 그러니까 행정과 사법 기능을 마비시켰다라고 했잖아. 이상민 탄핵해가지고 행정안전부 기능이 마비됐어? 그러니까는 그 행정사법 입법이 그것도 논리로 갖다 대는 거야, 저쪽 사람들이. 근데 나는 오늘 우리
공 까는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뭐 물어보고 싶은 건 참 이해가 안 되고 의논이라고 같이 우리 주인장님하고 얘기하고 싶고 사람들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는 게 왜 공범 관계가 된 거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박근혜 탄핵이 억울하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뭐 나경원이니 권성동이 이래 나와가지고 탄핵에 뭐 오늘 체포되는데 나경원이도 아무리 뭐 범법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뭐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뭐 부당한 절차에서는 하면서 막 헌법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니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탄핵 과정에 무슨 짓을 했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체포되고 5년 가까운 그 형을 사는 동안에 거기 법이 어디 있었어? 구속을 3번 4번 연장해가지고 풀어줘야 되는데 구속 윤석열이가 불법적인 구속 해가지고 구속을 해도 안 되니까 털어도 먼지 안 나니까 선거법을 갖다 걸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한동훈이랑 기결수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구속 연장 안 해도 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냥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니까는 침묵으로 저항한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나올 때까지 거기 법이 어딨냐고.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자기네들이 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그때 그거는 그냥 뭐 깡그리 박근혜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법에 해당을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기 탄핵파들이 하는 행위나 박근혜가 탄핵이 억울했다고 말하는 국민들이나 그러면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거든. 그럼 왜 그렇게 공범관계가 된 거냐고. 공범이니까 공범관계가 돼 있는 거지 지금. 공범이니까 공범관계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억울하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탄핵에 억울하다고 나서는 거 아니야.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윤석열 탄핵이 진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나와 있거나 아니면 박근혜 탄핵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억울하다고 얘기했거나 그렇게만 계속 될 수밖에 더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안 하나 보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바로잡아야 되거나 명예회복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그것 때문인데 논리적으로 왜 그럴까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할 수가 없거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했지만 왜냐하면 그거는 또다시 헌정 질서가 이렇게 이 극단적으로 중단되는 폭력적으로 중단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또 윤석열은 스스로 탄핵의 길로 들어선 거 아니야. 종북 반국가 세력이 설친다라고 하면서 겸 선포해 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스스로 탄핵의 길에 들어선 거야. 그럼 별 수 없는 거야. 이제 탄핵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탄핵 받을 놈이 탄핵 받는 거야. 뭐가 문제가 돼? 탄핵 안 받을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저렇게 탄핵한 윤석열이 나쁜 놈인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윤석열이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은 탄핵될 짓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탄핵으로 이르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다. 그 폭도들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잖아. 그럼 박근혜는? 그러니까 그럼 박근혜가 100년 전의 일이야? 100년 전의 일이고 200년 전의 일이냐고. 그러니까는 뭐 여순반란 사건, 4.3 사건, 5.18 이런 거를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파들은 지금 몇백 년 지금 그 역사 잘못된 거 바로 잡겠다 그러는데 지금 10년도 안 된 일을 바로 잡지도 않으면서 무슨 100년 전 일을 바로 잡아. 무슨 이승만의 명예회복을 왜 해? 그것 지금 엊그제 것도 바로 잡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무심하게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뭐 그게 무슨 우파야? 자유우파야. 자유자 붙이지 마 그 앞에.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소추가 잘못됐다.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도 잘못된 거야. 그렇지. 그리고 윤석열이가 그러면 또 헌법재판소에서 뭐 형사상으로 뭐 어떤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뭐 이 탄핵으로 그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중지해야 되면은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도 중지했어야 돼.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 윤석열에 대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럼 박근혜에 대해서 행해진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들 인정하고든 시작해야 된다고. 권성동이나 나경원이야 인정하지 않겠지. 왜냐면 쥐들이 탄핵에 앞장섰던 놈들이니까. 그 얘네들은 그냥 윤석열이랑 공범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때도 공범이고 지금도 공범이고. 그렇지. 그래 공범. 아 그래서 공범이구나.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그 탄핵 과정이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했던가에 대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호소했던 사람들이라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한번 얘기할 거면 윤석열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거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얘기 나와야지. 그러니까 박근혜 이용만 해먹어. 이상하게 그런 박근혜가 억울했다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억울했는데 윤석열이 잘못했으니까 됐고 그냥 대구에서 잘 살고 니 맘대로 그냥 박근혜는 억울했으니까 윤석열이가 했어. 그 지금 윤석열이가 억울해. 요거 지켜야 나라 지키는 거야. 뭐 이상한 논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 논리가 아니라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성렬아, 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해서 사과해라. 그 과정에 대해서 참여해라.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 한남동 앞에서 지켜있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키겠다라고 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체가 박근혜를 들어서 합류를 할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윤석열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한동훈이가 얼마나 무도한 짓을 했는가에 대해서부터 그 잘못부터 얘기해놓고. 그렇지만 헌정 질서가 이렇게 무단하게 다시 또 이렇게 중단되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권성동이나 국민의힘 애들이 그 벨벌이라는 쓰레기 그 좌파들한테 지금 놀림거리 되잖아요. 그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 그때 지금 내란죄 우리가 쇼트도 만들었지만 내란죄 잘못된 거, 내란죄 뺀 거 그거 가지고 8년 전에 권성동이가 했던 짓, 했던 말 그거 다시 리플레이 해가지고 막 비웃잖아요. 비웃음을 받을만 하지. 그러니까 좌파가 쓰레기인데 쓰레기로 쓰레기를 이길 수가 없어. 정당성이 없어 이쪽이. 지금 우파들이 정당성이 없어. 그러니까 뭘 지키겠냐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을 지켜야겠으라고 하면 앞으로 4년 뒤, 5년 뒤, 3년 뒤 똑같은 일 나와요. 똑같은 일 이번에 누굴 또 지키러 나와야 될 거야 그 사람들.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러고 난데 지금 또 똑같은 일 생겼잖아. 그게 8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무도한 짓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바로잡으려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 맞아. 심지어 윤석열이가 대통령, 문재인 때 그랬다 치자 이거야.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지켜야겠다는 윤석열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3년이 돼가고 있어. 바로잡은 3년이 돼가고 있는 과정에서 바로잡는 게 뭐냐고. 그렇지. 바로잡은 거 하나도 없어. 바로잡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바로잡은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윤석열만 지키러 나선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쓰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쓰레기가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쓰레기가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쓰레기 짓이 아니라고 떠들고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은 그 현장에는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우파라고 얘기하지만 우파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우파가 아니야. 뭔가 기득권, 이해관계를 지키려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지. 좌파는 좌파도 좌파가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좌와 우의 갈등이 아니야. 맞아. 이 기득권과 저 기득권 간의 갈등이야.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5년 동안 이 사람들 철저하게 기득권 누렸잖아.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재명이가 등장하면서 문재인이가 오렌지 좌파였다면 이재명은 생활 좌파야. 생계형 좌파. 오렌지 좌파 니들 그만큼 해먹었으면 우리도 한번 해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빚어진 게 이 친명, 친문이냐 반문이냐, 친명이냐 반명이냐 이 싸움이야. 그 속에서 어떤 그 자기들 간의 어떤 기득권 위한 다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586 니들 그만큼 해먹었으면 됐지 않냐. 그러면서 70년대 그 이제 운동했던 전대협인가 뭔가 얘네들, 전대협인지 한총인인지 하여간 이런 세력들 이제 우리도 해먹어야지. 그러면서 70년대 했던 애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먹으려고 이재명이랑 짝짝꿍 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거기 어디에 좌파가 있어? 우파도 마찬가지. 우파도 마찬가지지.
그동안에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해먹었던 어떤 기득권들, 이 기득권이 박근혜와 갈등을 벌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근혜와 갈등을 벌이고 박근혜를 차고 나온 거 아니야. 그래, 맞아. 그게 지금 그렇네. 지금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실제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박근혜가 탄핵됨으로써 잃은 것이 너무 많거든. 그 사람들은 뭐 어쨌든 우파로 살면서 가지고 있던 자기네 기득권들이 있단 말이야. 우파로 살든 조금 목사도 우파로 살면서 기득권이 있었지. 좌파되고 무슨 기득권이 있어. 그러니까 우파로 살면서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 그거를 잃게 된 거지. 그러니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이 세금 매겠다고 얼마나 욕했어. 교회 세금 매겠다고. 세금 안 매겼지. 정광훈 목사 한 얘기 그거잖아. 교회 그 목사들한테 세금 매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욕 엄청. 아까 세금 안 매겼다고. 그리고 교회에 세금을 매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 법인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야겠지. 그럼 비과세잖아. 그런데 목사들이 그 목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근로 활동에서 받는 급여가 있잖아. 그건 당연히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박근혜 그전에는 세금을 안 냈었나 봐. 박근혜 때도 세금 안 냈어. 목사에 대해서 급여가 그건 따져봐야겠지만은. 교회에 무슨 소리 세금 내겠다. 세금 그런 세금 시작되지 않은 거. 박근혜가 세금 올린 건 하나야. 뭔데? 담배세. 교회에 대해서는 세금 안 매겼어요? 나는 교회에 대해서 세금 매긴 건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알아봅시다. 담배세. 그리고 담배세밖에 박근혜가 세금 올린 건 담배세야.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그런 거잖아. 증세해야 된다고 떠든 거 아니야. 그래, 맞아. 증세 안 하고 복지하는 거는 허구다라고 떠든 거잖아. 증세 안 하고 잘 살았지. 박근혜 대통령은 세제를 그때 세액 공제를 해야 될 거, 그다음에 소득 공제를 해야 될 부분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합리화시켰다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세수를 합리화시켰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들어섰을 때 문재인이가 그냥 돈 퍼줄 수 있었던 근거도 박근혜 정부에서 원래 계획보다 더 들어왔던 세금들. 그렇지. 그거 가지고 문재인이가 떠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강보험들 흑자로 만들어놔가지고 돈 다 쓰고. 그런데 그럼 정말 공범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꼭 나쁜 짓을 저질러서 공범이라기보다는 우리 문양녀님 얘기를 들으니까 새삼 지금 정리가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다, 윤석열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이 우파의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지. 두 가지로 분류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혹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훼손됐던 사람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다음에 그 뒷세상이 자기를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문재인한테 그냥 홀랑 뺏겼거든.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자기들 이해관계가 완전히 훼손된 집단이 있다고. 이게 대한민국의 오렌지 우파들의 주류 세력이야. 조선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권성동이나 나경원으로 대표되는 집단들. 이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훼손되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으로 몰고 간 집단이 조선일보 검찰들이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통진단을 해산시켰지. 세월호 관련하면서 그 속에 있던 모든 이권관계들 이거 척결하겠다고 나섰지.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고 가장 화들짝 놀란 게 누구야? 비정상한 놈들이잖아. 뭐지, 비정상한? 조선일보, 검찰, 그 속에 기생해 있던 애들. 뭘로 드러났어? 50억 클럽. 김수남, 권순일, 박영수, 김영란법도 했잖아.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이 비정상한 놈들이 비정상의 놈들이잖아. 이런 카르텔을 척결하겠다 나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우병우부터 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선일보 주필 대우조선이라 짝짝형 해가지고 돈 받아 놓은 놈. 맞아. 이거 구속시키지 말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구속하겠다. 그때 조선일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조선일보를 대놓고 이권 카르텔을 얘기했었다고. 그 카르텔의 정점에 서 있는 게 조선일보니까. 이거부터 시작된 싸움이잖아. 그리고 탄핵했는데 이걸 문재인이가 홀라당 먹었거든. 깜짝 놀란 거지. 거기 공범하고 걔네들은 공범이 막 이제 박근혜 탄핵한 세력들하고 그리고 이권을 나눈 게 일반 국민들은 또 왜 공범이 된 거지? 일반 국민들이 그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 속에서 95%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몰고 갔던 사람들이잖아.
맞아. 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포르노, 이제 섹스 비디오 나온다. 뭐 비아그라가 어떻다. 누구랑 뭐 미래를 했다. 보톡스를 맞았다. 얼마나 희희낙낙거렸어. 이게 95%. 다 공범이었던 거야. 근데 공범이라서 자기가 반성했잖아. 반성한다고 윤석열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 지금. 반성 안 한 거지. 반성.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와서 윤석열을 지킬 수 있냐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 뭐 정강원 목사님 목사잖아, 목사. 그리고 뭐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뭐 내가 교회 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주일 예배, 광화문 주일 예배 드린다. 응? 오케이, 좋아. 원수를 사랑하자.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이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원수라는 정체성은 분명히 존재해. 그건 원수야. 그럼에도 내가 사랑할게. 이거거든.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놈이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한민국의 우파를 괴멸시키는데 가장 앞에 서고 결과적으로 반국가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횡행하게 만든 놈이야. 그렇지만 사랑해야 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윤석열이가 보수를 괴멸시키지도 않았고 반국가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종북 반국가 세력이 횡행하게 만들지도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지도 않은 놈이야.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 그거 아니잖아. 그렇지. 윤석열의 정체성은 분명하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면서 보수를 괴멸시킨 놈이야. 그리고 종북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을 횡행하게 만든 놈이야. 이게 윤석열이야. 어? 이게 윤석열이라고. 그거를 분명하게 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분명하게 할 것 같으면은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위해서 개혁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진정성이 있나? 아니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2024년 12월 3일 날 밤 10시 20분에 대한민국이 종북 반국가 세력이 해가지고 그 대한민국이라는 체제가 전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어쨌든 이리 합리화하든 저리 합리화하든 사람들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다 하면서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는 그 사람들의 난 정체성이 궁금한 거거든.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지 않은 거지. 그냥 입으로만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같네. 입으로만. 어느덧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을 지키는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야. 근데 정유라 같은 애들은 얼마나 억울해? 자기가 당한 게 그런데 왜 저기 가서 막 저런 짓을 하지? 이 판에 안 끼면은 그렇지, 그거야. 이 판에 안 끼면은 그거야, 그거. 너는 좌파의 놈 새끼야. 맞아. 너는 저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놈이야.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몰려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트루스 포럼에서 가가지고 연설을 하고 그렇게 하겠어. 맞아 그거야. 그 얘기했었잖아. 그 어떤 교수가 뭔가 유튜버로 방송을 하는데 자기가 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얘기 안 해. 내가 왜 지금 한남동에 왜 없는지. 그거를 변명하느라고 시간을 느리고 하더라니까. 그 판에 껴야 되는구나. 이 판에 끼어들어오게끔 끼어들어오지 않으면은 뭔가 어떤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유우파가 아닌 것처럼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 그러면서 뭘 하고 있어? 돈 벌고 있잖아. 뭐 돈은 버는지 안 버는지 모르겠는데 돈 버는 사람들은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나는 돈 안 버는 사람들이 뭐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박근혜 억울하다면서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 이용당하는 거지. 응? 이용당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래가지고 합리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합리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처음에 충정은 그거였을 거야.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걸 한 번으로 둘까지 또 니들이 말이야. 우리 우파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라고 나온 거야.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켜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뭔가 아주 그 거룩하고 고귀한 마음 같지? 아닌 거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데서 너무 미안하면은 그 과정이 너무 처참했으면은 윤석열을 지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윤석열은 그냥 탄핵시켜야 되는 거야. 진작에 탄핵시켜야 되는 거야. 그 전에 윤석열을 대통령, 우리 우파의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 악마면 어떠리? 악마도 손을 잡겠다고 그랬잖아. 악마랑 손 잡은 거야. 악마랑 손 잡은 내 손을 잘라야지. 악마랑 손을 잡고 이 손을 잡아봤더니 악마가 아니네. 그건 아닌 거야.
악마와 손잡아서 그걸 인정해야 돼. 그거를 사람들이 전부 다 외면하고 있는 거야, 외면. 어?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그렇게 억울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공범인 거야. 내가 잡은 손이, 내가 손잡은 이놈이 악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와서는 다 공범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저기로 한번 내달려 가면 그 어디 속하게 되면 있잖아. 내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그 군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생각하면 586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586 운동한 사람들도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사회 좌파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쭉 살았단 말이야. 그럼 전향을 해야 되잖아, 전향. 난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그러면 그 활동을 하려면.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살아? 자기가 30년 동안 만약에 좌파 활동을 했어. 그러면 거기서 나온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거든. 자기 생활 기반이 다 거기 있잖아요. 사상도 그렇고. 동동 떠다니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역사박물관 가고 난 뒤에 그런 생각을 처음 했거든요. 난 역사박물관이란 진주의 역사박물관 갔을 때 완전히 역사박물관이 좌파의 역사가 돼 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잘못된 역사라고 안다 그래서 거기 역사 그 하는 사람 뭐지? 큐레이터. 학예사. 학예사. 학예사가 만약에 자기 다시 공부를 했는데 이 좌파의 역사관이 잘못됐어. 다시 공부를 진지하게 해봤더니 이승만이가 좋은 사람이었어. 그럼 자기가 지금 20년, 30년 동안 학예사로 일했는데 오늘부터 내가 다시 한 10년, 한 2, 3년 공부했더니 이승만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면 자기 어떻게 돼? 살 수 있어? 자기가 일단 직장 떨어져 나가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 정유라 같은 게 사람들이 여기 일단은 껴야 되는 거네. 그래서 지금 더 이렇게 막 가는 거네. 그렇게 저기 몰아붙이고 있지. 그 윤석열의 선동에 넘어가고 있는 거야. 어휴.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고 사람들이. 그래 맞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을 지키자. 그런데 종북 반국가 세력을 횡행하게 만든 게 윤석열이고 대한민국의 우파를 괴멸시킨 게 윤석열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왜 눈을 딱 감아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윤석열과 함께 가야지만 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야지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나도 혼자서 딴소리 해봐야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고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돼야지만 나도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어떤 괴로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뭔가 속죄하는 것 같거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무기력했던 것들을 뭔가 탈피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합리화라고 자기만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윤석열과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주장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순수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을 잘 해보시라는 거야. 나는. 오늘 이제 어차피 윤석열이 체포영장 발부돼가지고 체포대가 갔으니까 가서 따져봐가지고 뭐 이제 또 뭐 이 사람들이 뭐 부당하게 체포했니 뭐니 떠들겠지만은 지금 난리 났어. 부당하다고.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지. 이제는 한남동을 더 이상 지킬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지. 과연 내가 윤석열한테 기대했던 건 무엇인가? 내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면서 나왔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도대체 윤석열은 누구인가?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윤석열이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제는 대통령 잃지 않을게요. 내가 지금 한마디로 난 박근혜 대통령 너무 억울했는데 내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자료도 열심히 보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할게요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보온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 그런데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참 기가 찰 것 같아.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받아들인 거는 참 억울하고 분하고 진짜 하지만 너가 우파 대통령이 됐으니까 앞으로 잘 나라를 이끌어라. 응? 잘 가치를 바로 세우게 해라. 그리고 또 어쨌든 한미 동맹하고 뭐 좌파 짓은 안 했잖아. 처음에는 윤석열이가 그랬는데 아니 이런 계엄을 하는 윤석열이를 보고 그럼 박근혜가 지지하겠어? 그럼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난 박근혜라면 이거 진짜 말은 못하지만은 진짜
윤석열은 탄핵하는 게 맞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아. 박근혜라면. 이런 계엄을 해놓고 근데 이거를 이제 종북 반국가 세력 한다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려면 통진당을 해서 하는 거나 박근혜처럼 절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 전에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한다고 하면서 윤석열이를 갖다가 지지하고 그 정신이 멀쩡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이 목사님 바로된 목사님 안 바로된 목사님 누구든지 막 전부 그 일색이 알고리즘이 막 뜨는데 막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려고 계엄을 한 게 아니고 종북 반 김건희 세력을 척결하려고 계엄을 한 거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엄의 과정을 이 좀 냉정하게 좀 들여다보자 이거거든. 29차례 탄핵을 소추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돼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과정 이제 그 직무가 정지된 동안에 대한민국의 행정안전과 관련된 직무가 마비됐냐고. 대한민국 그렇게 우스운 사회야? 그리고 예산을 뭐 삭감하고 뭐 그랬다고 그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가지고 행정부가 셧다운돼. 그 몇 차례야 벌써. 그래서 미국 사회가 그래가지고 행정부가 셧다운되고 그러면서 미국 사회가 붕괴됐냐고.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고유 권한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야.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야.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정부의 고유 권한 이것만을 주장하면 그게 무슨 삼권 분립이야.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입법부의 권한은 분명히 존재해.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입법부가 갖고 있는 절대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지. 입법부가 192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너무나 과도하다. 그래서 입법부를 해산하자. 얘네들은 종북 반국가 세력이다. 이건 틀린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 사람들이 누구야? 한교원이 나타나가지고 부정선거로 192석 했대잖아. 그럼 또래가 어떻게 총리가 됐는지 모르겠어. 그 부정선거를 뚫고도 당선된 108석이 참 난 웃기다고. 참 대단하다고. 108석은 뭐야? 부정선거로 된 거야? 뭘로 된 거야? 그 부정선거를 뚫고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말이야. 그 윤석열이 그 부정선거를 뚫고 부산시장 되고 서울시장 되고 충북시장 되고 충남시장 된 그 똥당 후보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 우파라는 사람들로는 좌파를 이길 수가 없어. 황교안은 탄핵이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지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 박근혜 탄핵, 박근혜 형사소추, 다 황교안이가 다 막을 수 있었어. 그런데 얘기한 대로 의자 하나 넣어달라는 거 그거 하나 안 들어준 새끼가 황교안이잖아. 그리고 자기가 문재인이를 말이야. 문재인 정부를 자기가 심판할 그 시기에 당대표가 돼가지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자기가 그때 종로에 선거하는 과정에서 신발 벗고 무릎 꿇고 절하면서 뭐라고 그랬어? 자기 살려달라고 했잖아. 대한민국 우파를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살려달라고 했다고. 그런 놈이 이제 그럼 지가 진 것도 부정선거 때문에 진 거라는 거네 지금. 그렇다는 얘기지. 황교안이는 어떠한 말도 꺼낼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나는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 억울하다 그러면서 윤석열 지켜야 된다. 막 그거가 막 꼭지가 열려. 자, 윤석열을 지지할 사람은 윤석열을 지지하세요. 그지? 윤석열을 지지하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 윤석열을 지키는 길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그러면 윤석열 하면서 윤석열을 지지하라고. 근데 박근혜가 억울해가지고 윤석열을 지킨다. 박근혜 그 이름을 언급하지 말란 얘기지 내 말은. 박근혜가 억울하니까 내 박근혜 억울한 거 풀어줄게. 내 박근혜 대통령 너무 억울하지? 내가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속아가지고 막 촛불 들고 그랬어. 내 그 미안한 거를 내 그 마음을 이제 억울한 거 풀어줄게. 그래서
윤석열을 지킨다. 그런 말은 하지 말란 얘기지 나는. 그래서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중인격이거든. 그러니까 인격이 분열된 거야. 자아가 분열된 거라고. 자아 분열. 박근혜를 지지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 윤석열을 지지할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아가 분열된 거야. 이게 사이코패스야. 다른 게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에서 속아가지고 이재명이나 이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소시오패스한테 속아서 다들 자발적인 사이코패스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아가 분열된 사람이야. 자아가 분열된 사람들. 내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내 마음이 얼마나 충정에 가득 차 있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가슴 아파하면 안 돼.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원수는 원수인 거야.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집에 가가지고 오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를 바라는 거지. 안 그러고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어쨌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누구든 대통령을 앉혀보자 이거야. 뭐 홍준표가 됐든 이준석이 됐든 유승민이 됐든 오세훈이 됐든 원희룡이 됐든 누굴 앉혀놔봐. 2년 3년이 똑같은 일 또 나와. 그러게.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쓰레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 쓰레기가 나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잖아. 권성동이조차 지가 2017년에 탄핵소추 사유문을 바꿔놓고는 지금 와서 탄핵소추 사유문을 바꾸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반성이 없어. 사과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과정들을 제발 생각해보란 말이야. 윤석열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불법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저지른 불법과 반헌법적인 그 행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윤석열이 이렇게 불법과 반헌법으로 주장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 과정에서 불법과 반헌법 과정들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생각해보란 말이야. 2016년, 2017년의 판례를 가지고 2024년에 판례를 들이밀고 있잖아. 2024년, 2025년의 판례를. 그때 불법이었다며 2016년, 2017년에. 그럼 2024년, 2025년 불법이 2016년, 2017년에 불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누가 했냐고. 2016년, 2017년에 불법을. 윤석열이가 한 거지. 한동훈이가 한 거고. 그래. 윤석열이가 한동훈이가 한 거고 김무사를 해체하고 국정원을 갖다가 초토화시켜가지고 반국가 세력을 없애려던 애국 세력을 다 초토화시킨 게 그들이다 이거지. 윤석열 한동훈이지. 왜 그걸 외면하냐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얘기하면 뭐해. 어떡하냐고. 그리고 얘기했잖아. 종북 반국가 세력이랑 내통한 게 누구냐? 윤석열 부인 김건희. 서울에서랑 7시간 대화했지. 서울에서는 반국가 세력 맞아. 그리고 그 종북 반국가 세력인 그 목사한테 가방 받을 수는 있어. 그거는 본인이 좀 품성이 바르지 못해서 그래. 그렇지만 그 목사랑 얘기한 게 뭐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세상이 조용해지면 우리가 통일을 해서 크게 얘기하자고 그랬잖아. 누구랑? 종북 반국가 세력 목사랑. 종북 반국가 세력 내통한 게 누구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야. 사이코패스, 자아 상실, 자아가 지금 잃어버린 거네. 자아 분열이지, 자아 분열.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 지지하시고 이재명 그래, 우리 탱자나라 공영방송의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 지지하시라고. 다만 그 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담지 말라고.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제 말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 끝. 오늘 탱자나라 공영방송 콩가는 소리 좀 흥분되고 좀 어떤 격하고 그러면서 이런 좀 감정들을 좀 많이 쏟아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현재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 다들 이해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